1년 100억 수익을 인증한 트레이더 김씨는 이런 수익을 올릴 수 있었던 방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이렇게 답합니다. 나는 이거를 잘하는 것 같아. 나는 자기 객관화가 잘 돼 있어요. 님들도 이걸 알아야 돼요. 그게 수익 시스템 틀인데 이게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 여기부터 시작이에요, 여기부터. 이거를 리스크 관리까지 완벽히 된다. 이러면 자연스럽게 고생합니다. 이게 퐁당퐁당 상태야. 여기서 이제 여기가 제일 많거든요. 여기서 사람들이 이거를 못 고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런데 기대했던 것과 조금 다릅니다. 돌파 눌림 등의 기법, 이평선과 거래대금 등의 이야기가 아니라 100억 트레이더의 비결은 자기 객관화, 수익 시스템의 틀, 리스크 관리, 퐁당퐁당을 고쳐라. 이런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은 트레이더 김씨의 조언은 성공한 트레이더이자 세계적 트레이딩 코치인 반케이 타프 박사의 이 책 슈퍼 트레이더에서 제시하는 꾸준히 수익을 올리기 위한 5단계 법칙과 거의 똑같은 수준이라 봐도 무방할 정도로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100억 트레이더인 트레이더 김씨의 핵심 조언과 반케이 타프의 꾸준히 수익을 올리기 위한 5단계 법칙이 거의 같다라는 거죠. 게다가 200만원으로 시작하여 100억 트레이더가 된 트레이더 김씨의 성장 과정과 이 책에서 제시하는 트레이딩 훈련 과정은 어떻게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똑같이 책에 쓰여 있지? 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이 책은 성공하는 트레이더에게 필요한 훈련 과정 및 방법을 정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몇백만원, 몇천만원을 들여야 좋은 투자법을 익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생각은 맞을 것입니다. 하지만 몇만원짜리 책에서도 그런 훈련법을 배울 수 있다면 어떨까요? 바로 이 책에서 말이죠. 오늘 영상은 반케이 타프 박사가 책에서 이야기하는 꾸준히 수익을 올리기 위한 5단계 법칙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 실력과 수익이 폭발적으로 상승하는데 분명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책 역시 매수하여 보유하신 후 두고두고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주식 투자가 잘 풀리지 않을 때마다 읽어보시면 이 책은 여러분들에게 등대의 빛과 같은 값진 솔루션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자, 그럼 100억 슈퍼 트레이더가 되기 위한 과정 속으로 빠져들어가실 준비 되셨나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과정과 방법의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목표. 이 책의 목표는 주식 투자를 취업이나 부업이 아니라 사업으로 영위하면서 꾸준한 수익, 평균 이상의 수익을 얻도록 돕는 것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기 위해 나는 5단계 접근법을 고안했다. 이 방법이 여러분들을 슈퍼 트레이더로 안내할 것이다. 반케이 타프 박사 역시 성공한 트레이더이며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트레이딩 코치로 매우 유명하기 때문에 그의 조언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이 꾸준히 수익을 내는 데 있어 금과 옥조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자가 말하는 꾸준히 수익 내는 5단계 법칙을 트레이더 김씨의 조언과 함께 들려드릴 텐데요. 얼마나 그들의 조언이 비슷한지 들어보시면 이 책에 좀 더 신뢰를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주식 투자 5단계 법칙. 나는 이거를 잘하는 것 같아. 나는 자기 객관화가 잘 돼 있어요. 님들도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잘하는 거랑 못하는 거 잘 구별해야 돼요. 뭐 내가 못하는 매매는 어떤 거냐면 이제 뉴스 추격이나 이제 좀 추격 매수해서 들어가는 매매를 거의 안 하거든요. 1단계는 당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 혁신에 힘써서 트레이딩에 방해가 되는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이다. 가장 먼저 이 단계부터 완수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각 단계에서도 장애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이게 이제 양쪽에 공존하는 상태가 이제 퐁당퐁당 상태거든요. 이거로 수익 내면은 이런 거로 다 까먹어. 이게 퐁당퐁당 상태야. 여기서 사람들이 이거를 못 고쳐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 메모장에 써. 내가 못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잘라내야 돼. 단단들. 2단계는 트레이딩 지침으로 사용할 사업 계획서를 문서로 작성해야 하는 것이다. 트레이딩을 하는 동안의 지침을 미리 문서로 작성해 두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장 개시 전에 매일 읽어보는 것이다. 곁핥기식으로 이제 다 접해볼 거야. 여기서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졸라 파가지고 돌파가 소형의 마음에 돌파를 하고 눌림, 종배, 상따 중에 하나를 파요. 그러면 이제 수익 시스템의 틀이 만들어져요.
내가 이거 필살기 만들어서 수익을 낼 수 있겠다 라는 게 하나 정도 생겨요. 이게 그게 수익 시스템 틀인데 이게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 여기부터 시작이에요. 여기부터. 3단계는 큰 그림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다. 주식 투자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조건에서도 잘 작동하는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 이 전략을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시행착오가 선행되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자신의 전략을 스스로 충분히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이제 이거 단점 다 잘랐어. 단점을 다 잘랐어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수익 나는 좋은 습관들만 남겠죠? 근데 이거 여기까지 와도 수익이 안 나요. 왜냐? 이제 내가 잘하는 매매에서 10개 중에 8개는 수익을 내요. 근데 나머지 2개에서 계좌 한 달치 한 방에 맞아서 박살나요. 이게 진짜 커. 저게 진짜 커요. 2개에서 박살나는 거. 여기서 리스크 관리. 안 가는 거 리스크 관리 진짜 고민 많이 해야 돼요. 계좌 망가지는 게 다 안 가는 거에서 망가져요. 그러니까 이거를 리스크 관리까지 완벽히 된다. 이러면 자연스럽게 우상향합니다. 내가 하는 매매에서 안 가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어떻게 손실을 최소화할 건지 그거를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손실 최소화를 많이 해야 돼요. 내가 하는 매매에서. 생각을 많이 하면은 여기서 이제 수익턴이 돼요. 이런 식으로 수익 볼 때마다 그냥 2분의 1씩 계속 늘려서 베팅했어요. 그렇게 월어까지는 그냥 뭐 안 걸리고 그냥 왔어요. 4단계는 자신의 목표를 철저히 이해하고 그 목표에 맞는 비중 조절 전략을 개발하는 것이다. 자, 책에서는 이걸 포지션 사이징이라고 말했는데 이거 한국말로 바꾸면 비중 조절과 같습니다. 비중 조절이 거래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는 사람은 전체 트레이더의 10%도 되지 않는다. 또한 목표를 달성하는 길이 바로 비중 조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트레이더는 더욱 적다. 잘라내야 돼. 잠단들. 이게 어제랑 반복하면 몇 년간 계속 반복 실력이 안 늘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어제 했던 거는 내일 하면 안 돼요. 잘라. 단점들을 다 잘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 나쁜 행동들을 반복하면 안 돼. 반복하면은 몇 년 동안 그냥 그대로예요. 5단계는 스스로 끊임없이 되돌아보고 실수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다. 문서 형식의 규칙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무슨 실수를 저질렀는지 인지하지 못한다. 하지만 앞의 4단계를 통해 규칙을 문서화했다면 규칙을 따르지 않는 것을 실수라고 비로소 정의할 수 있다.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는 것은 자기 파괴와도 같다. 실수를 점검하고 꾸준히 자기 혁신을 위해 노력한다면 실수로 인한 타격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평균 이상의 실적을 올리게 된다. 자,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저자가 말하는 꾸준히 수익을 내는 5단계 법칙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책을 좀 더 살펴볼 생각이 드셨을까요? 아니면 이미 저자의 5단계 법칙에 깊이 공감을 하셨을까요? 슈퍼 트레이딩을 위한 저자의 세부 이야기는 1단계부터 순차적으로 계속됩니다. 챕터 1. 자기 객관화와 자기 혁신. 100억 트레이더 김씨님은 자기 객관화의 중요성을 방송에서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100억을 벌 수 있었던 것도 자기 객관화가 잘 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죠. 그만큼 중요하고 저자 역시 이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쓴 것이 책에 여실히 드러나 있습니다. 저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냉정하게 자신을 평가하라. 30만원씩 채우면서 그거 계속 깡통 차니까 그래서 내가 고민을 많이 했어. 내가 좀 덜 절박하고 덜 하나? 남들 다 하는 것만큼 해서 문제였던 거야.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이제 환경을 완벽히 제한했어요. 카톡 지우고 이제 잠수 탔어요. 나한테 허락된 거는 이제 주식 카페, 주식 이야기, 뉴스, HTS 차트 이런 거 외에는 일절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모니터 속에서 살았어요. 최고의 실적을 올리는 트레이더는 최고가 되기 위해 필요한 일이라면 무엇이든 한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든 자신이 전적으로 책임을 느낀다. 200만원 계좌가 깡통이 나면 그들은 그 이유를 남이나 시장의 탓으로 돌리지 않는다. 자신에게서 그 원인을 찾고 그 실수로부터 배움을 얻는다. 그들은 명문화된 지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수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다. 따라서 그들은 내일 거래에서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명확히 인지한다.
즉 자신을 정확히 진단하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파악한다. 투자 결과를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으로 인정하게 된다면 실수를 명확히 인지하고 바로잡을 수 있다. 그때부터 시장은 금융 과목을 가르쳐주는 대학교가 된다. 게다가 당신은 성공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이것을 이해하는 사람이야말로 군중의 우두머리, 슈퍼트레이더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나는 어떤 유형의 트레이더인가? 자신을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투자에 몰입하는 것이다. 몰입은 성공하는 트레이더들이 갖는 공통 자질 중에 하나이기도 하다. 몰입이란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기꺼이 하려는 헌신하는 자세이다. 실패하는 투자자는 책에서 배운 몇 가지의 방법을 실행해 본 후에 잘 되지 않으면 쉽게 포기한다. 지침을 마련하지 않은 그들은 실수를 인지할 수 없고 실수가 보이지 않으니 실패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실수와 실패에서 크게 배워야 함에도 그들은 그럴 수 없다. 그러니 힘만 들이고 성과는 없는 것이다. 성공하는 투자자는 몰입한다. 성공을 위해서 뭐든 하려 한다. 책에서 배운 몇 가지 방법을 실행해보고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원인을 찾으려 애쓴다. 그리고 되는 방법을 책과 인터넷, 강의 등을 끊임없이 뒤지며 찾는다. 그렇게 그들은 자신만의 방법을 찾게 되고 애써 얻은 소중한 방법을 잊지 않기 위해 어딘가에 잘 적어둔다. 그게 지침이 되는 것이다. 적어도 트레이딩에 입문하고 나서 6개월 정도는 이러한 몰입이 필요하다. 최소 하루 1시간에서 2시간은 자신의 트레이딩을 복귀하며 실수를 체크하고 책, 인터넷, 강의 등을 살펴보며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내일의 매매를 계획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트레이딩은 잘할 수 있다면 큰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이다. 하루 1시간 이상의 몰입과 헌신은 최고의 가성비를 낼 수 있는 노력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트레이딩을 진지한 사업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준비도 없고 계획도 없으니 사업에 실패한다. 제대로 된 의사가 되려면 몇 년을 공부해야 한다.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와서 뇌수술을 할 순 없다. 뇌수술에 관한 교재를 읽었다고 해도 말이다. 투자도 마찬가지다. 아무런 훈련도 받지 않고 훈련에 시간을 들일 계획도 없다면 그런 결과만 나올 수밖에 없다. 내가 말하는 그런 결과란 돈을 잃는 것이다. 변화. 사람들에게 바꿔보라고 말하면 여러 가지 변명을 늘어놓는다. 그리고 가장 흔한 변명은 시간이 없어서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거나 하고 싶은 일은 어떻게든 시간을 만들어서 한다. 따라서 시간이 없다는 식의 변명을 늘어놓는 까닭은 자신의 판단이 옳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기 때문이다. 자신이 하고 있는 것들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고수하고 싶은 것이다. 하지만 지금 뭔가 잘 되고 있지 않다면 바꾸는 게 맞다. 다른 것은 언제나 다른 결과를 낳는다. 거래가 잘 풀리지 않는다면 행동에 변화를 주어보라. 어떤 문제에 봉착하든 이렇게 자문하라. 효과가 있는가? 효과가 없는가? 인생은 과정이다. 성공도 실패도 없고 오로지 피드백이 있을 뿐이다. 지금 받고 있는 건 오랫동안 해온 것에 대한 피드백이다. 이제 기꺼이 변할 준비가 되었는가? 세상에 늦어서 못하는 일은 없다. 오늘은 언제나 남은 내 인생을 시작하는 첫날이다. 그러니 지금 시작하라. 지금까지 인생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은 내 책임, 내 탓이라고 생각해보라. 과거에 일어난 일들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 있다고 인정하고 나면 자유가 파도처럼 밀려올 것이다. 이제부터는 원하는 것을 결정하는 사람도 나 자신이며 그 꿈이 실현되도록 책임을 지는 것도 나 자신이다.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하라.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하라.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걷다 보면
결국 까마득히 높은 곳에 이르게 된다. 최종 결과에만 연연하다 보면 그 결과를 얻는데 문제가 생길지도 모른다. 하지만 결과보다 과정에 집중한다면 목적지에 도달할 확률은 훨씬 높아진다. 모든 결과는 과정을 거쳐서 얻어지는 것이다. 미리 세워둔 계획을 따르지 않는다면 트레이딩으로 돈을 벌 수 없다. 하루 동안 규칙을 철저히 지켰다면 매일 당신 자신에게 격려를 해주어라. 슈퍼트레이더는 한 번에 1회의 거래를 하면서 이 경지에 도달한다. 슈퍼트레이더가 여느 트레이더와 구별되는 가장 큰 차이는 매일 계획을 잘 지킨다는 점이다. 슈퍼트레이더는 실수를 거의 하지 않는다. 트레이딩의 균형을 유지하라. 독자들에게 귀띔해줄 수 있는 최고의 조언 중 균형 잡기가 있다. 먼저 수익과 손실 사이에 균형을 둘 수 있다. 이를 이해할 수 있다면 다른 영역에서의 균형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우리는 양극단의 세계에서 살고 있다. 선과 악, 위와 아래, 소와 노, 행복과 불행 등등. 수익과 손실은 이런 수많은 양극단 중 하나일 뿐이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양극단을 판단할 때 한쪽을 선호하고 한쪽을 싫어한다. 그러나 인생의 비결은 양쪽 모두를 수용하는 것이다. 수익과 손실 모두를 기꺼이 감수하지 않으면 훌륭한 트레이더가 될 수 없다. 두 가지 모두 트레이딩 과정의 중요한 일부이다. 대부분은 이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다. 사람들은 항상 자신의 판단이 옳았기를 바란다. 트레이딩 할 때마다 돈을 벌기 원한다. 하지만 손실은 트레이딩, 투자 과정의 일부이므로 그럴 수는 없다. 이 관계를 이해하면 손실을 감내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게 된다. 주식을 매도해야만 하는 지점을 갖는 것, 그리고 자본을 보존하기 위해 손실을 보는 것은 트레이딩 과정의 자연스러운 일부분이다. 균형 감각의 또 다른 측면은 바로 지나치게 수익을 중시하지 말라는 것이다. 수익을 지나치게 중시하는 사람들은 재빨리 수익을 취한다. 왜 그럴까? 수익을 취하지 않으면 날아갈까 두렵기 때문이다. 균형 감각은 매우 중요하다. 수익과 손실뿐 아니라 인생의 모든 양극단에 적용된다. 진퇴양난의 심리에서 빠져나오는 방법. 손절을 해야 할 때 우리의 마음속은 갈등을 일으킨다. 마음 한쪽은 손절하라고 하고 다른 한쪽은 오를 테니 보유하라고 말한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심리 상태가 된다. 이렇게 옴짝달싹 못하는 상태에서는 빠져나오려고 허우적거릴수록 더 깊이 빠진다. 마치 늪에서 헤어나오려고 몸부리칠수록 급속히 가라앉는 것과 같다. 이때 첫 번째 해결책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본능이 가리키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조금만 움직이는 것이다. 조급함이요? 조급함이 이게 본능과 역행을 하려고 했죠. 나도 조급했고, 근데 이제 조급함이 있으면은 매매가 잘 안 풀리는 걸 아니까 최대한 천천히 가려고 했어요. 물론 나도 빨리 올라가고 싶었는데 천천히 가는 게 제일 빠르다고 생각을 해서. 예를 들면 차가 미끄러지면 본능적으로 미끄러지는 방향과 반대로 핸들을 꺾고 싶지만 미끄러지는 방향으로 핸들을 돌려야 차를 통제할 수 있게 된다. 탁월한 트레이더가 되겠다는 목표에 빠져 있으면 본능과 반대로 움직여보라. 거래를 해야 한다면 거래를 하지 않는 것도 무덤덤하게 생각해야 한다. 두 번째 해결책은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한계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마음속에 멈춤 신호, 즉 한계를 보게 된다. 세 번째 해결책은 되고자 하는 것의 존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훌륭한 트레이더가 되고 싶으면 훌륭한 트레이더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트레이더의 됨, 즉 존재에 초점을 맞추어라. 훌륭한 트레이더가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들의 입장이 되어보면 어떨까? 저자가 말하는 존재에 초점을 맞춰보라는 조언이 왠지 가슴을 때리는 것 같습니다. 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되었다고 생각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조언이죠. 박사님이라 그런지 확실히 조언에 깊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책을 통해 저자의 자세한 컨설팅을 들어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반드시 행복할 필요는 없다. 어려운 일이 오면 저도 그랬습니다. 러시아에 갔는데 첫 해가 너무 힘들었어요. 러시아 선생님한테 말을 배워서 무슨 말을 했냐면 선생님 나는 왜 이렇게 힘든가요? 라는 말을 계속했던 것 같아요. 그 선생님이 시를 하나 주시면서 이게 어떤 철학자가 쓴 시인데 이거를 공부해와라 그래서 시를 공부했는데요. 무슨 말이냐 하면 당신의 인생이 왜 힘들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말이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의 인생은 행복하고 힘들지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언제부터 있었죠. 힘들면 우리 인생이 아닌가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게 됐어요. 힘들 때와 힘들지 않을 때가 얼만큼씩 있지? 거의 50%인 것 같고요. 좀 더 생각해 보면 즐거울 때보다 힘들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힘든 시간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나는 나의 인생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 돼요. 힘든 시간을 사랑할 줄 아는 방법을 알게 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박신양님은 힘든 시간을 사랑할 줄 아는 방법을 알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자 역시 반드시 행복할 필요가 없다며 입을 여는데요. 이것이 꾸준한 수익을 내는 것, 그리고 자기 객관화와 무슨 연관이 있는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시장에 온갖 악재가 쏟아지자 누군가가 물었다. 대충 이런 질문이었다. 약세장 전망, 달러와 약세, 그리고 돌아가는 모든 상황을 볼 때 시장이 어떻게 될 것 같나요? 겁이 나서 트레이딩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원하는 건 오직 상승장이다. 그런데 시장이 어떻게 상승만 할 수 있는가? 시장이 상승하고 하락하는 건 당연하다. 그리고 시장이 언제 상승할지, 언제 하락할지 알 수 없는 것도 당연하다. 훌륭한 트레이더와 그저 그런 트레이더의 결정적 차이는 바로 단순함에 있다. 훌륭한 트레이더는 단순함과 알 수 없음을 즐긴다. 그들은 그저 시장의 흐름을 따라간다. 주가가 상승할 시기라고 시장이 말하면 매수한다. 시장이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면 빠져나간다. 이것은 단순히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을 관찰하기만 하면 되고 이들은 흐름을 따라가므로 즐겁다. 이들은 시장이 상승할 때는 시장에 남아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으므로 수익이 불어나도록 내버려둔다. 시장이 이상 조절을 보이면 빠져나와도 아무 문제가 없으므로 시장에서 빠져나온다. 내가 설명하는 것은 순수한 거래다. 순수한 거래의 정수는 단순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지도 않는다. 대신 즐길 수 있는 시간은 넘친다. 순수한 트레이딩은 모든 가능성을 보고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흐름에 합류하는 것이다. 내 판단이 옳아야 한다거나 열심히 일해야 한다거나 돈을 벌거나 수익을 얻어야 한다든지 하는 것에 사로잡혀 있으면 불가능하다. 맑은 정신으로 주변에서 벌어지는 상황과 일체가 되어야 가능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간단한 비법이 있으니 시도해보라. 첫째, 내 판단이 옳아야 된다는 것을 포기하고 모든 가능성을 수용하라. 시장을 예측하지 말고 불확실성을 즐기면 시장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더 잘 관찰할 수 있다. 둘째, 생활의 새로움을 가미하라. 버릇이나 습관 5가지를 버려라. 바지를 입을 때 오른쪽 다리부터 넣었다면 왼쪽 다리부터 넣어보라. 전화를 받을 때 오른쪽 귀에 수화기를 댄다면 왼쪽으로 전화를 받아보라. 저녁 시간을 2시간 늘려서 한 입 한 입 음미하면서 먹어보라. 낭만적인 휴가를 떠나서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사랑을 나누어라. 셋째, 몇 가지 행동 방식, 특히 거래 방식을 골라서 좀 더 단순하게 처리할 방법을 찾아라. 매수 기법을 단순하게 만들고 매도에 집중하라. 혹은 매수와 매도를 모두 단순하게 만들고 비중 조절에 집중하라. 넷째, 하루 정도 명상과 산책 외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보내보라.
5째,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그 사람에게 인생이 얼마나 즐거운지 가르쳐라.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어떤 깨달음을 얻으셨을까요? 힘든 것을 힘들다고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편해지는 때가 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했음에도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내가 특별히 뭘 잘못한 게 아니라 그냥 그게 힘들고 어려운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인지하는 것이죠. 그냥 그게 힘든 거니까 그냥 계속할 수밖에 없는 거구나. 그런데 그런 힘든 것을 계속하다 보면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힘든 것을 해냈을 때의 성취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행복감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면 그런 힘든 과정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닐까요? 어느 분의 한 문장의 댓글이 이를 대변해주지 않나 싶습니다. 다들 아시죠? 쉽지 않아요. 근데 하면 된다는 거. 후후. 챕터 2. 사업계획서. 지침을 문서로 작성하라. 자, 이번 장은요, 사업계획서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저자는 트레이딩은 진지한 사업이며 계획이나 지침을 미리 작성하고 투자한다면 성공 투자의 확률을 크게 높일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구체적 목표 작성하기. 대부분의 트레이더들이 목표를 아주 크게 잡는데 이 목표를 구체적인 단계로 나누어야 한다. 한 해 동안 작은 단계들을 차근차근 이루어 나간다고 생각하면 원대한 목표를 달성하는 것보다 훨씬 쉬울 것이다. 쉬운 것부터 시작하고 확실히 수행하라. 올해 계좌의 잔고를 50% 불리겠다고 결심했다면 이런 식으로 목표를 여러 단계로 나누어 보라. 1. 트레이딩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 2. 각각의 방안을 실험해보고 어느 정도 개선되는지 살핀다. 3. 트레이딩의 우선순위 임무를 수행하라. 매일 이 임무를 수행하고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살피겠다는 것을 목표로 삼아도 좋다. 반드시 일지를 기록하라. 내가 제안하는 것은 상당 부분 정신적 자각과 관련되어 있다. 대부분은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큰 그림을 보지 못한다. 하지만 내가 이룬 것, 생각들을 일지로 적어 나가면 내면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내가 이룬 것들을 적어 나가는 것은 일종의 보상이 되기도 한다. 성취한 것들을 적어 나가면서 뿌듯할 것이다. 내가 이룬 것에 초점을 맞추면 내가 심취한 것, 그리고 내가 향하고 있는 목표에 대해 벅찬 마음에 기쁠 것이다. 진행하는 과정에서 스스로에게 보상을 허락하라. 진행 초기에 성취한 것들을 높이 사야 한다. 아마도 처음 며칠이 가장 힘들 것이다. 따라서 처음 며칠 동안 목표를 성취했다면 보상을 하라. 보상 시스템을 통해 즐겁게 진행하라. 계획 세우기. 트레이딩에서 계획을 세우고 보완하는 과정은 아주 중요하다. 따라서 나는 트레이더가 갖추어야 할 최우선 요소를 계획 수입으로 꼽는다. 다음은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들이다. 1. 사명 선언서를 작성하라. 트레이딩을 하는 진정한 동기는 무엇인가? 2. 목표와 목적은 무엇인가? 종착지를 모르면 A에서 B까지 수월하게 갈 수 없다. 3. 나는 트레이딩과 시장에 대해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4. 세계 시장을 아우르는 큰 그림을 보고 있는가? 큰 그림에 적합한 구체적인 트레이딩 계획을 보유하고 있는가? 5. 트레이딩 전략은 무엇이며 전략의 기대값, 매수 타점, 손절 및 익절 계획은 있는가? 6. 비중 관리 계획은 무엇인가? 즉, 매매 과정에서 얼마나 베팅할 것인지를 알려주는 기법은 무엇인가? 7. 비중 계획을 따르는데 을에 겪는 심리적 난제와 걸림돌은 무엇인가? 이 문제들을 처리하기 위해 어떤 심리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8. 매일 거쳐야 하는 일과는 무엇인가?
9. 교육 계획은 무엇인가? 어떤 방식으로 꾸준히 자기 혁신 작업을 할 것인가? 10. 재앙에 대비한 계획은 무엇인가? 잘못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며 각각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11. 수입 및 비용 예산은 현실적인 예산인가? 12. 실수를 피하는 방법은 무엇이며 실수를 범했을 때 반복하지 않기 위한 보관은 무엇인가? 자,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이 항목에 따른 계획을 문서로 작성하신다면 여러분들의 투자는 어쩌면 그때부터 완전히 달라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A4 용지 한 장을 꺼내서 진지하게 해당 항목에 대한 계획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진정한 동기? 어떤 신념? 큰 그림? 심리적 난제? 매일 거쳐야 하는 일? 교육 계획? 예산? 재앙? 실수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반복하지 않기 위한 보관? 이런 것들을 한 번도 생각을 해보시지 않으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낯설 수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주식 투자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서화 작업이다라는 거죠. 직접 여러분들이 써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책에는요, 해당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알차게 수록되어 있습니다. 책을 읽어보시면 더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챕터 3. 트레이딩 시스템을 개발하라. 아마 여러분들은 이번 장에서 어떤 특별한 기법을 배우길 원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환상적인 매수-매도 기법을 말이죠. 저자는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환상적인 조언을 들려주는데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환상적인 매수 기법. 트레이딩 코치로 일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깨달은 사실이 있다. 사람들이 트레이딩 시스템에 관해 이야기할 때면 실은 시스템의 셋업, 자, 여러분들 여기서 셋업이란 시작, 매수 기법을 말하는 겁니다. 시스템의 매수 기법에 대해 얘기한다는 것이다. 매수 기법은 트레이딩 시스템을 완성하는 하나의 작은 부분인데 사람들은 매수 기법이 시스템 자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윌리엄 모닐의 캔슬림 시스템을 살펴보자. 캔슬림 시스템은 인지도가 아주 높은 시스템으로 오닐이 개발한 매수 조건의 첫 글자를 딴 것이다. 사람들은 각 철자가 나타내는 바가 무엇인지 이러쿵저러쿵 갑론을박하지만 내 생각에 캔슬림은 시스템의 승패를 좌우하는데 지극히 미미한 요소다. 방향 틀리면은 진짜 계속 수익 안 날 수도 있어요. 뭐 이런 막 마법의 선이나 비법 같은 거 찾아다니면은 수익 계속 안 낼 수도 있어요. 저자는 톰 바소와 함께한 시스템 워크숍에서 심리, 청산, 비중 조절의 중요성을 역설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청중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아무렇게나 진입해도 돈을 벌 수 있겠군요. 라고요. 아무래도 그들이 매수 기법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하니까 청중은 사실 그 매수 기법에 대해서 듣고 싶었는데 그 세미나에서 매수 기법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니까 자신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지 못해서 그런 비꼬는 듯한 질문을 한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자, 여기서 톰 바소는요, 그 이야기를 듣고 진짜 집에 가서 무작위 매수 기법으로 시스템 트레이딩을 실제로 돌려봤는데 수익이 낮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매수 기법은 트레이딩 성공에서 중요도가 상당히 떨어진다면서 돈 버는 진짜 비결을 다음 내용에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저자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돈 버는 비결은 매도에 있다. 무작위 진입을 채택하면 셋업과 진입에서 취할 수 있는 우위를 포기해야 한다. 이때 돈을 버는 유일한 방법은 이따금 강한 추세를 포착해 대규모 손실을 막고 적절한 비중을 결정하여 매수하는 것이다. 무작위 진입 시스템의 경우 너무 자주 청산되지 않도록 초기 손절 지점을 넓게 잡아야 한다. 또한 잘못된 방향으로 추세에 진입하면 큰 손실이 발생하므로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한다.
따라서 무작위 진입 시스템이 적중하려면 초기 청산 지점을 넉넉하게 잡아서 시장이 의미 없는 노이즈를 만들 때 또는 횡보의 움직임을 보일 때 청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자,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돈 버는 진짜 비결, 핵심, 저자의 말이 이해가 되실까요? 자, 저자는 매수 타점보다 방향성, 넉넉한 초기 손절 지점, 그리고 비중 결정이 훨씬 중요하다고 책에서 여러 차례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방향성 있는 종목이라 함은 저점이 높아지는 가격의 움직임을 보이는 종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평선 정배열의 우상향이면 무조건 매수하고 본다는 어느 실전 투자 고수의 말을 참고할 만합니다. 그 실전 투자 고수도요, 이평선 정배열의 우상향 종목 매수해서 수익이 안 난 적이 별로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물론 거래 대금, 재료의 힘, 섹터와 시장의 방향성 등을 살필 수 있다면 금상첨화일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매수 타점은 크게 의미가 없다는 것이 저자의 설명일 것입니다. 그리고 저자가 강조한 것은 넉넉한 초기 손절입니다. 왜냐하면 크게 상승하는 종목은 보통 크게 흔들면서, 즉 개인 투자자들을 털어내면서 상승하는 경향이 크므로 초기 손절 라인을 너무 짧게 설정하면 쉽게 털려버려 손실이 누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내가 매수한 종목에서 흔들기가 나왔다라는 건 종목을 잘 골랐다라는 반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때 어떤 분은 손실은 짧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예리하게 물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빛을 보게 되는 것이 비중 조절인데요. 계좌의 10% 비중으로 매수해서 3% 손절료를 사용하는 것과 계좌의 3% 비중으로 매수해서 마이너스 10% 손절을 사용하는 것은 결국 손실액이 같습니다. 따라서 비중을 조절한다면 손절 범위를 넓혀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3조 원의 투자자 폴 튜더 존스가 추천하는 방식인데요. 짧은 손절을 여러 번 시행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계좌의 10% 비중으로 매수해서 3% 손절을 사용을 하는 사람이 이걸 쪼개는 거죠. 계좌의 3% 비중으로 3% 손절을 3번 시행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도 결국 손실액은 같습니다. 자, 폴 튜더 존스는요, 올라갈 것 같은 투자 대상이 있다 라고 하면 여러 번 진입을 각오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다만 한 3번 정도 해봤는데 실패했다 라고 하면 그때는 내가 이 종목과 연이 없다고 판단을 해서 더 이상은 매수하지 않는다, 더 이상은 시도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실패할 때마다 비중을 더 줄인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역시 비중 조절이죠. 자, 하지만 그렇다고 매수 타점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손익비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죠. 올라갈 종목을 잘 선택했다면 상승 추세의 초기에 매수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매수 타점을 잡는 기법은 중요할 수 있죠. 손익비와 관련해서도 책에 자세히 저자의 이야기가 나오니까요. 책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왜 저자가 매수 기법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 사람들이 너무 매수 기법에만 초점을 맞춘 나머지 비중 조절과 방향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방향성이 전혀 없는 종목에 기법을 적용해서 매수를 하는 사람도 많고요. 비중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매수 기법만 고려해서 매수를 하는 사람도 워낙 많으니까 저자가 조금 강조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말을 한 거라 생각을 합니다. 비중 조절 중요하고요. 매수 기법도 중요하고요. 매도도 중요하고요. 다 중요하겠죠. 하지만 많은 투자 서적을 접해보면 많은 투자 대가들은 비중 조절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매도, 손절과 익절, 이것도 역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챕터 4. 비중 조절, 포지션 사이징. 비중 조절은 생각보다 훨씬 중요하다.
학계를 둘러보면 투자자들의 최대 관심사는 자산 배분이다. 게리 브린슨과 동료들이 발표한 연구 논문에서 10년 동안 82명의 포트폴리오 매니저들의 실적을 분석한 결과 실적 편차의 91%가 자산 배분에 의해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논문 발표자들의 표현에 따르면 자산 배분이란 펀드 매니저들이 주식, 채권, 그리고 현금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가를 나타낸다. 진입도 어떤 종목을 보유하느냐도 아니다. 그들이 말하는 자산 배분이란 얼마나 라는 말로 정의되는 신비한 변수였다. 비중 조절의 기본. 시스템을 확실히 익히기 전까지 1회 손실을 계좌의 1%로 설정하라. 즉, 거래가 잘못되었을 경우 계좌의 1%만 손실이 발생하도록 비중을 조절해야 한다. 만약 계좌에 2천만 원이 있다면 당신은 계좌의 1%인 20만 원까지의 손실만을 용납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당신이 3%의 손절을 사용한다면 1회 매수 규모는 20만 원을 3%로 나눈 666만 원이 되는 것이다. 666만 원으로 매수한 종목을 3% 손절 처리한다면 손실은 20만 원이 된다. 만약 당신이 10% 손절을 사용한다면 1회 매수 규모는 20만 원을 10%로 나눈 200만 원이 된다. 이것이 비중 조절의 기본이며 성공 투자의 핵심 비결이며 모든 슈퍼 트레이더들이 가장 신경 쓰고 있는 것 중 하나다. 자, 여러분들, 비중 조절과 관련해서 투자 대가들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 레리 윌리엄스, 정말 경험 많고 4, 50, 60년까지도 계속 투자를 이어나가고 있는 실전 투자 고수 대가라 할 수 있는데요. 레리 윌리엄스가 그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다 써봤다. 내가 켈리어 법칙도 써보고 몰빵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10%가 적당하더라. 20%가 넘어가면 빠르게 불릴 수는 있다. 나도 정말 말도 안 되게 정말 엄청난 수익률을 거둬본 적이 있다. 하지만 그만큼 빠르게 잃더라. 그러니까 10%만 해라. 라고 레리 윌리엄스는 강조를 했고요. 자, 반면에 브랜드 펜볼드는요. 내 자산의 50% 고정 비율로 매수를 한다면 가장 빠르게 물릴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브랜드 펜볼드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트레이딩을 돌려봤을 때 내 자산의 50% 고정 비율로 거래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 레리 윌리엄스는 내가 해봤더니 10%가 적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요번에 영상 앞에서 말씀드린 트레이더 김씨, 그리고 저번 공개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트레이더 빅, 이분들은요, 이익 가중치 비율을 사용했습니다. 번 만큼 더 투자하고요, 번 것 절반을 더 투자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번 거래에서 10만 원을 벌었어요. 근데 내가 원래 100만 원을 투자하는 사람이에요. 1회에 100만 원을 투자하는데 10만 원 이익이 났다. 자, 그럼 다음번 투자할 때는 110만 원을 투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트레이더 빅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을 벌었죠? 그러면 5만 원은 챙겨놔요. 그리고 5만 원을 다음 매수 비중에 더 태우는 겁니다. 105만 원으로 투자를 하는 거죠. 어쨌든 트레이더 빅이나 트레이더 김씨 모두 굉장히 큰 수익률을 낸 투자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상황에 맞게 이런 기법을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중 기법, 비중 조절 기법이 훨씬 중요하다라고 저자는 강조했으니까요. 챕터 5. 실수를 줄여라. 실수와 자기 태업. 실수의 종류에는 수천 가지가 있다. 이 중 흔히 저지르는 실수를 알아두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다음과 같다. 고심 끝에 만든 시스템에 부합하지 않는 정보나 감정 따위에 이끌려 시장에 진입하는 것. 스탑에 걸려 청산해야 할 때 청산하지 않는 것.
특정 거래에 너무 많은 손실을 감수하는 것, 감정에 이끌려 너무 빨리 청산하는 것, 매일 해야 할 일과를 하지 않는 것,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타인이나 다른 것에 책임을 돌리는 행위, 하나의 계좌로 여러 개의 시스템을 트레이딩하는 행위, 하나의 계좌에 너무 많은 트레이딩을 운용해 일일이 살피지 못하는 것, 시장 유형이 바뀌어서 시스템이 적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도 그 시스템으로 계속 거래하는 것, 시스템을 통해 진입에 주력하고 위험 보상 비율에는 신경 쓰지 않는 것, 자신이 옳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너무 빨리 차익을 실현하거나 손실을 수용하지 못하는 것, 트레이딩에 진입할 때 청산 지점을 결정하지 않는 것, 손익비와 트레이딩 시스템의 실적을 추적하지 않은 것. 자, 사실 책에 나온 실수 유형 중에 중요한 것 일부만 추려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다 중요한 것 같아요. 다 중요한 실수 유형들이라 제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책이 좋은 건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의 그 속사정을 정말 잘 파악하고 있고 그에 따른 문제와 해결책을 정확히 짚어주고 있다라는 것에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박사님이 쓴 책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매일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다. 일일 보고라고 부르는 임무로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고안된 것이다. 거래일, 장 마감에 이렇게 자문하라. 간단한 질문이다. 실수했는가? 아니라면 등을 토닥여줘라. 실수하지 않았는데도 돈을 잃었다면 2번 등을 토닥여주라. 잘했어. 규칙을 지켰잖아. 그러나 실수를 했다면 새로운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바로 다시는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자문하라. 내가 실수를 저지를 때 어떤 환경이었나? 이런 환경이 언제 다시 나타날까? 이 질문에 대답하고 나면 실수를 저지른 환경에서 다시는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을 묘안을 궁리하라. 묘책이 떠오르면 완전히 몸에 배도록 거듭 연습하라. 이 일은 매일 해야 한다. 매일 꾸준히 하다 보면 연수익이 20%에서 50%까지 상승할 것이다. 마치며 슈퍼트레이더라는 책을 준비하면서 트레이더 김씨님을 알게 된 것, 그리고 그들의 조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수 있었던 것, 이 모든 것이 어쩌면 행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슈퍼트레이더라는 책 제목과 트레이더 김씨라는 예명이 비슷한 것도 신기하고요. 책에는 오늘 소개해드린 것 외에 더 자세한 저자의 투자 컨설팅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영상도 책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책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작년 9월부터 멤버십 3단계가 매일 진행되었습니다. 매일 시장을 관찰하고 매매 타점을 복귀하고 공부하고 종목의 재료, 섹터의 움직임, 실적 등을 체크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지침 등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게 종목을 잘 고르는 분,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다라고 말하는 분, 많은 변화가 있음을 느끼는 분, 이제 조금 말 그대로 감이 오는 것 같아 스스로 놀라는 분, 한 번의 큰 수익이 지금까지의 손실을 다 만회해준다는 걸 말로만 책으로 보다 직접 겪으신 분, 6개월간 잘하고 있는 자신을 진심으로 칭찬해 주신 분, 공황장애 약을 끊으신 분, 멤버십 3단계에 뭔가 대단한 건 없습니다. 이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었던 건 여러분들이 투자에 몰입했기 때문입니다. 몰입은 가르치거나 강요할 수 없습니다. 몰입은 본인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몰입을 단 하루라도, 단 한 달만이라도, 3달만이라도 경험해 보셨으면 합니다.
실패와 성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그 과정을 해냈다는 것만으로도 큰 성취감을 얻을 것이고 공황장애에서 벗어날 수 있을 정도로 희망과 자신감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멤버십 3단계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답드립니다. 멤버십 3단계를 듣고 단숨에 드라마틱한 수익률 상승은 장담드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최고 수준의 빡센 투자 훈련과 몰입을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멤버십 3단계를 들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라고요. 굳이 멤버십을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몰입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이니 꼭 투자에 몰입을 스스로 경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변화를 느끼고 놀라움과 성취감을 느끼고 그렇게 계속해 나가셨으면 합니다. 부자의 선 채널은 채널의 모든 분들이 그저 꾸준히 해 나가실 수 있도록 뒤에서 응원드리고 도움드릴 것입니다. 다음 영상도 알차게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자가 되는 지름길로 저와 함께 달려가시죠.